미얀마의 경부고속도로, 미얀마 중앙중추고속도로 시작합니다. 숱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전격전을 통해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간 416km를 대각선으로 종단하는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물류의 핵심이자 수출 대한민국, 전세계 경제력 10위를 만들어낸 핵심 코어였습니다. 과연 경부고속도로 건설 없이 아니면 10년 정도 늦춰졌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굳이 경부고속도로의 위대함을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개발도상국을 갈 때마다 이놈의 도로는 뭐 이렇게 개판인지, 1시간이면 갈 거리를 왜 5시간, 6시간 꿀렁꿀렁 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년 전 미얀마에서 렌트를 해 양곤 바간, 만달레이 네피도를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장이란 포장은 다 깨져 있고 중앙선은 없어 차들이 제멋대로 다니고 비포장에서는 뿌연 흙먼지가 날렸죠. 명색이 2번 국도라는 곳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면도로라는 게 있더군요. 하면도로는 평소 건천 바닥을 도로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비만 오면 주요 국도가 단절되는 것이죠. 어리가 둥절입니다. 웃긴 건 이런 형편없는 도로조차 지역 군벌이나 권력자들이 길 막고 돈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상태가 좋은 고속도로는 양곤 만달레이 간 588km입니다. 만달레이는 고대 수도, 양곤은 2005년까지 수도, 현재의 수도인 네피도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완공이 2011년 됐으니 10년 전에는 미얀마에는 고속도로가 없었던 셈입니다. 건설 이유는 수도 이전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13개 소수민족과 내부 통제를 위한 군사 목적도 상당했습니다. 미얀마 북부는 미얀마어는 몰라도 중국어는 알아야 할 정도로 중국의 지배력이 강하고 소수민족이 중국과 협력해 미얀마를 압박하기 때문이죠. 방글라데시와 맞닿아 있는 서부 지역은 로힝야 문제로 인해 정전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군대 출동에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건설의 최대 이유인 물류소통은 미얀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차 막히는 게 싫어 양곤 만달레이 간 전 구간에 0.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로 상태가 잼뱅이라 무거운 화물차가 통행하면 도로가 파손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통행 요금도 비싸 웬만한 사람들은 고속도로 탈 엄두도 못 내죠. 그래서 그런지 양곤 만달레이 간은 교통체증은커녕 차량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고속도로 입구까지는 헬에 가깝게 정체가 되지만 일단 톨게이트만 통과하면 뻥 뚫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분리대 주위로 사람들이 소를 끌고 다닙니다. 길가로 가는 건 이해하는데 왜 그 위험한 분리대로 다니는지 아직도 이해는 안 됩니다. 미얀마 엔지니어가 설계하고 건설하다 보니 고속도로 수준은 우리나라 지방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둘두둘한 콘크리트 포장에 여기저기 깨져 있어서 시속 70에서 80km 수준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양곤 만달레이 간 고속도로를 새롭게 건설하려 합니다. 이 사업에 한국 엔지니어링사들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2016년 미얀마 정부는 한국 정부에 사업 수행 요청을 했습니다. 6개월 후 양곤 만달레이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펼쳤고 2018년 코이카와 MOC가 서명해 과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올해 하반기에 최종 보고회와 로드쇼를 앞두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는 유신, 경동 엔지니어링, 다산 컨설턴트, 해외기술공사와 같이 한국의 유수 엔지니어링사가 엔지니어를 파견해 추진됐습니다. 미얀마가 한국 정부의 양곤 만달레이 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을 의뢰한 배경에는 2013년 코이카와 유신이 수행한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 플랜 사업이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얀마의 모든 도로망 계획을 짜는 것으로 양곤 만달레이 597km를 포함한 9380km의 5×7의 고속도로망과 24889km의 국도망을 짜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초 과업에는 없었지만 하는 김에 미얀마 도로의 설계 기준을 재정립해주고 도로 번호체계도 도입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고속도로와 국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습니다. 올해 말 최종 보고회가 마무리되면 본 공사인 설계, 시공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가다 보니 투자가 중요한데 한국의 수출입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월드뱅크, 민간 자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한국 엔지니어링사와 건설사가 본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유신과 코이카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8번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했고 나름 잘 나가는 공무원과 엔지니어를 한국에 4번, 44명을 초청했습니다. 이게 BTS와 같은 한류와 결합을 하면서 상당한 시너지를 냈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미얀마 초청단은 그들 입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도로 시스템과 초장대 교량을 경험하고 큰 감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SOC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된 일본과 달리 한국 도로는 최근에 건설된 첨단 도로였다는 점이 이들에게 각인됐다고 합니다. 미얀마 도로 마스터 플랜 이후 유씨는 $10,000,000의 수주를 미얀마에서 따냈습니다. 불심으로 대동단결이랄까 도움 주고 도움 받으며 잘 커가고 있는 셈인데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기대하게 됩니다. 양곤 만달레이와 동시에 거론되는 사업은 2가지입니다. 경제 수도인 양곤에서 특별경제구역으로 개발하려는 심해양 응하욕가운 간 연장 217km 고속도로와 태국 양곤 만달레이를 거쳐 인도로 접근하는 몽유와 강하우 간 고속도로입니다. 응하욕가운 고속도로는 미얀마 수출의 게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몽유와 강하우 간 고속도로는 태국과 미얀마, 인도를 곧게 이어 아시안 하이웨이로 재탄생됩니다. 특히 정전이 불안한 미얀마 서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기해 각종 난민, 반군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널이 없는 미얀마 특성상 몽유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미얀마 최초의 터널을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엔지니어링 TV가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소위 국뽕 영상을 많이 제작해 큰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미얀마에 한국이 도로 분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면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한국은 일본이 투자하는 것의 10분의 1 정도의 ODA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만 해도 도로를 뺀 도시계획, 공항, 항만, 철도 등등을 일본이 주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1억 달러 투자하다가 요즘에는 2억 달러 투자하는데 일본은 그 10배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동남아에 전방위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남아의 도요타, 혼다 같은 일제차가 뒤덮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는 통상 차관을 제공하고 투자를 할 때 큰 그림에서 보지 않고 이득만을 추구하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시장이 될 개발도상국에 통큰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GDP는 전세계 10위 수준인 1조 7,208억 달러로 일본의 4조 9,709억 달러와 비교하면 34% 수준입니다. 한국의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한국 GDP와 아프리카 GDP가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경제 대국입니다. 게다가 1인당으로 따지면 격차는 더 좁아지고 구매력 지수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한민국의 ODA 규모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려 미래시장인 개발도상국의 대한민국을 각인시켜야 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공항 깔고 상하수도 건설해서 현대, 기아, 쌍용차가 동남아, 아프리카를 누비고 한국 제품이 넘쳐흐르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돈은 써야 들어옵니다. 우리도 원조받아 여기까지 컸는데 앞으로는 좀 쓰고 삽시다. 팍팍.